오늘은 음경확대 시술에 사용되는 필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기 전에 진짜 서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필러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필러들마다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음경 필러라면 한 가지 종류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경확대에 주로 사용되는 필러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음경확대에 사용되는 필러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히알루론산 필러 하고요. 메가필 같은 진피분말 필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라이펜이라든지 아쿠아필, 칼슘 필러 등등 이제 굉장히 많은 필러들을 사용을 하는데, 히알루론산 필러하고 진피분말 필러 말고 다른 필러들은 부작용도 많고 이제 장점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나마 이제 음경에 사용하기에 제일 적합한 히알루론산 필러하고 진피분말 필러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두 가지 성분 모두 사실은 이제 인체 내에 있는 성분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고요. 진피분말 필러는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 성분을 곱게 갈아서 만든 필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1990년도 후반에 갈더마라는 스위스 회사에서 개발된 레스틸렌이라는 필러가 이제 세계 최초의 히알루론산 필러고요. 2003년도쯤에서 아마 FDA 승인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은 그런 제품입니다. 초기에는 얼굴에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갈수록 이제 바디에도 많이 사용하고 가슴에도 사용하고요. 이제 우리 음경 확대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필러입니다. 진피분말 필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전후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성기에 칼을 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피를 이용한 음경 확대 시술을 이제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진피를 분말화 시켜서 주사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제품이고요. 2010년 전후로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처를 보면 히알루론산 필러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러일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거기에 이제 어떤 도시가 있고 미용 병원이 있다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일 거고요. 반면에 이 진피분말 필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중국에서 조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필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 사용량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필러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궁금하신 게 필러가 주입이 되고 나서 몸에서 이제 분해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분해율을 보면 히알루론산 필러가 분해가 훨씬 빠르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주입이 되면 서서히 분해가 되고요. 진피분말 필러는 초기에 이제 주입을 할 때 물과 혼합을 해서 이게 액화시켜서 주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주입을 하면 초기에 이제 흡수가 많이 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 천천히 흡수가 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피분말 필러도요, 분명히 몸에 들어가면 서서히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는 크로스 링크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분해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하고 진피분말 필러를 비교를 해보면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오히려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작용에서는 이제 두 가지 필러가 꽤 차이가 납니다. 가장 염려되는 게 염증인데요. 히알루론산 필러가 이제 진피분말 필러에 비해서 염증의 빈도가 훨씬 낮고, 생긴다 하더라도 가벼운 염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에 진피분말 필러는 전체적으로 염증의 빈도도 훨씬 높고 중증의 염증이 생겨서 피부 괴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흔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만 비교를 해본다면 히알루론산 필러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의 장점이 가역성입니다. 우리가 몸에 주입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히알루론산 필러는 주사로 이제 쉽게 제거가 가능하지만 진피분말 필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절개를 해서 안에 있던 이제 필러들을 긁어내야 되는데 모두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제거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내 몸에 있는 다른 조직 손상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러이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고 분해율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랑 진피분말 필러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음경 확대 영역에서 국한된다 하더라도 히알루론산 필러가 훨씬 더 많이 사용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진피를 이용한 음경확대 수술이 훨씬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수술은 대부분 좀 꺼려 하시고 대부분 필러를 더 선호하시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하신다면 의학적으로 이 부작용의 경중과 빈도 뭐 이런 걸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만족도를 고려했을 때 저희는 이제 히알루론 필러가 음경확대용으로는 제일 적당한 적합한 필러라고 생각이 됩니다.